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자, 일단 오늘은 뭐 이제 오늘은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지수는 또 횡보를 했고요. 참 재미없는 흐름이죠, 그죠? 종목들은 이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보단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관련주들 정리해 드릴 거고, 여기 어제 얘기해 드리기로 했던 게 이제 교육주하고 해리스, 미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죠. 해리스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는 참 많이 나오는데 종목들은 못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역시 바이오주의 대장주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바이오주가 간다라고 하면 항상 이게 대장이었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안 가요. 딱 보면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개선과 관련된 해리스 관련주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주 대장주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여기 시간에 등락 종목을 띄워놨는데 별로 볼 게 없네요. 오늘 시간에서는. 네. 내려놓고.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먼저 짧게 보시면,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죠. 신고가 내놓고 대기 중. 네. 그리고 나스닥은 이렇게, S&P 500 지수도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승을 하다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미국은 보통 실적 발표를 주식시장 끝나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뭐 그 등락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연설했던 것보다 그거에 대한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내일 아침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요. 뭐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늘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수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는 뭐 그건 가봐야 하는 거니까, 열려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아침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증시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폭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뭘 발표하건 간에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네. 그거를 꼭 확인하시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뭐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한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여태 보복 안 하고 있고, 그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고, 연착륙 가능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을 좀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 주가가, 관련주들이 있겠죠. 테마주들. 뭐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관련주들이 있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아는 상식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글을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글도 지금 못 쓰게 해놨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정부에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보통 떨어지든가요? 그때부터 오르든가요? 어때요? 정책을 발표했어요. 요즘에 뭐가 바뀌더라고요. 자꾸. 이게 주식을 잘하려면 뭔가 미세하게 바뀔 때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자, 정책 발표를 했어요. 정부 정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생각 좀 해보셨죠? 네. 그럼 보통
발표 전에 주가가 오르죠. 그죠? 그리고 발표 전에 급락하든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급락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재료가 소멸돼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발표 전에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면 뭐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뭐냐면 정책 발표를 하면 아니 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떨어지든가 정책 발표하면 무조건 바로 떨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훈비를 보겠습니다. 훈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6월달에 6월달에도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제 정책 발표가 꽤 있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지금 꿰뚫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쭉 올라오다가 6월 20일날 위로 한번 뽑고 떨어졌죠. 이때 보시면 15% 급등 출발해 가지고요 21%까지 조금 더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그리고 끝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날 저출산 관련주들이 다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자마자 떨어졌어요. 맞죠? 그죠? 발표 전에 좀 올라오고 발표와 동시에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꿈비가 월요일날 장중에 12%까지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는 장중에 9.9%까지 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3일째 거래가 늘면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13% 급등 마감을 해요. 그러면 여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그 내년도 그죠? 지금쯤 되면은 이제 내년 예산안이 이제 올리거든요. 내년에 이만큼 돈을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10월, 11월 달 돼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얘기가 오가고 결정이 되죠. 연말쯤에 그죠? 근데 앞에랑 똑같이 간다고 치면 지금 주가가 잘 꿈비의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아직 내년 그 저출산 관련된 정책 발표를 아직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했어요. 좀 재밌어요 좀. 했다니까. 앞에서는 발표하고 나서 바로 떨어졌는데 지금 발표했는데도 올라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직전이랑 똑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근데 어때요? 다르잖아요. 저번에 왜 세력이 뒤통수를 잘 친다 그랬잖아요. 세력이 막 와서 뒤통수를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거든요. 세력은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자기들 스스로. 근데 아무튼 이제 보시면 발표했는데 올랐습니다. 꿈비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8%. 월요일날 13%까지 급등했다가 다 내려갔거든요. 그죠? 근데 어제도 조금 들었다 말았어요. 오늘 또 가잖아. 여기도 똑같아요. 그때 우리 방에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팔아버렸다. 이게 6,000원대였는데 그리고 두 달 뒤에 3,500원대 깨졌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40%까지 주식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 발표했는데도 올라갑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지금 사지는 마세요. 이렇게 급등한 주식을 어떻게 사죠? 그죠? 꿈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도 괜찮아요. 비대면 관련주. 비대면 진료.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더 갖다 몰빵 찍으시려. 이게 저녁 방송할 때 제가 말조심을 더하는 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뭘 사더라고. 이거 저방 보유 종목인가 보다. 저는 절대로 우리 방 종목 얘기를 안 합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막 일부러 속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아예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으로 또 알고 들어오더라고 종목. 네. 지금은 아예 언지를 안 줍니다. 뭐를 갖고 있을지. 근데 아무튼 비대면 관련주들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수급 안 들어와 있는 그런 걸 사시면은 아 여기 비대면 진료주라서 샀는데 왜 안 올라가지? 아무도 없는데 그게 왜 올라가겠어요? 세력이 매집한 걸 사야 되는데 세력이 없는 거를 사시면 큰일 나지. 주식 고수는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사고요. 고수보다 주식을 더 잘하는 주식의 선수가 있어요. 선수. 고수 위에 선수 있거든요. 선수들은 세력이 사기 전에 먼저 사요. 네, 그게 선수예요. 뭐 고수 하는데 고수 위에 또 있다니까 선수. 세력이 사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력보다 한 수 위인 거지. 그분들이 들어오겠군. 실제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비대면 진료 쪽이랑 그 어디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저출산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바이오주를 좀 얘기를 하기 전에 해리스 거부터 먼저 할까요? 해리스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리아나 관련주잖아요. 우리바이오, 모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이 세 개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테마주가 대만 관련주들이 더 있긴 한데 요 세 개만. 자 보시면 그 해리스라는 사람은 존재감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해리스 욕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요번에 7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나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아무튼 미국의 민주당 쪽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해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 막연하게 부통령이 흑인이었지 뭐 이런 거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쳤고 저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단언컨대 별로 없어요. 해외 정치,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다들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래. 모르셨잖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존재감도 없었고 하여튼 별명은 뭐 깔깔마녀라고 해요. 하도 웃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무능력하다, 존재감 없다 그런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바이든 그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후보 사퇴하고 나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에는 당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거대 당이다 보니까 후원군도 막 들어오고 막 그 매스 미디어에서 막 띄워준단 말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론 조심하라고 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면은 맨날 그냥 트럼프한테 이겼다, 또 이겼다, 앞섰다 막 그러잖아요. 불과 한 달 만에 딱 한 달 됐거든요. 이때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겠어요? 해리스 얘기 나오고 나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세상에 존재 그 사람 바이든 사퇴하기 전에 대선 후보 지지율이 2%였어요. 2%. 근데 지금 뭐 50% 넘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초반에만 딱 양봉 두세 개 나오고 더 이상 이게 대마초 관련주가 안 가요. 이걸 좀 얘기해드려요. 해리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다 몰빵하신 분들 꽤 있을 거라. 트럼프가 싫어서 이쪽에 이제 몰빵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기거든요. 네. 목이 좀 잠기네요. 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급등을 했죠. 뭐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뭐 트럼프를 뭐 앞섰다는 등 막 그런 기사가 막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 5일날 전세계 증시 한번 폭락을 했었죠. 그때까지 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앞으로 이게 대선주잖아요. 미국 대선주인데 대선주는
차트를 먼저 분석하면 안 돼요.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 정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계속 해리스를 띄워줄 거예요. 이 얘기를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왼쪽 끝에 있는 분들하고 특히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 네.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해리스를 띄울 거예요. 왜냐하면 주류 언론들이 해리스 편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쪽 편을 많이 드니까. 미국은 대놓고 지지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띄울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 쓰더라고. 기자인지 번역가인지 나 모르겠어. 그래서 해리스한테 우호적인 기사를 계속 쓸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언론사인지 통역사인지 모르겠어. 그쵸? 언제까지?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11월 초에 끝나요. 계속 그 기사 낼 거예요. 알고 하시라고. 근데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고, 트럼프는 계속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 있죠. 일본 총리나 뭐 일본의 고위급 관리, 유럽의 어느 나라들의 고위급 관리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해리스를 만나는지 아니면 트럼프를 만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돼요. 8년 전에 미국의 케네디란다. 미국의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을 때, 그때 미국 주류 언론에서 다 힐러리 편을 들었거든요. 무조건 힐러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때 저는 그걸 맞췄다니까. 제가 마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멕시코 대통령이 갔어요. 그러면 아니 주류 언론에서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으면 멕시코 대통령이 누구 만나고 와야 돼요? 힐러리를 만나고 와야 되잖아요. 트럼프 만나고 왔어요. 그런 식이요. 네. 아, 트럼프구나.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해리스를 띄워주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먼저 돌아가는 거 얘기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호재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못 가지? 왜 못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호재가 저렇게 계속 나오면 여기에서 매수했다가 8월 5일날 폭락하는 바람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와서 자, 본전에 왔었죠. 이때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안 그래도 트럼프 마음에 안 드는데, 해리스 괜찮은 사람이네요. 부통령 후보 무슨 흰 눈썹 아저씨, 좋은 사람 같다고. 응? 그러면서 안 팔았겠지,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거래 터지면서 매물대가 있는데 거래량도 많고 매물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올라갔을 때도 올라갔다 돌렸거든요. 거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아놓으면 꽤 돼요, 이것도 합쳐놓으면.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못 갔어요. 그럼 여기에도 매물대가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여기도 매물대가 엄청 많겠죠. 매물대는 어떻게 하면 많아지느냐, 주가가 특정 가격대를 오랫동안 횡보했죠, 오랫동안. 그리고 거래가 많잖아요. 그 매물대가 당연히 많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안 갔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서 사람들이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매물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눈치도 없이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고 있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요 차트가 나왔을 때 요 부분 제가 그랬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해석 불가다. 되게 어려운 차트 나올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아니 언론에서는 계속 해리스한테 좋은 얘기만 나올 거라니까. 근데 주가는 자꾸 떨어져. 근데 여기 매물대가 계속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트럼프 되게 싫어해요.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면 천만다행인데 떨어지잖아요. 정말 이거 악성 매물대예요. 갑자기 막 소화가 안 되고 약간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갔더니 암 말기래요.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치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정도의 악성 매물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천만다행인데 떨어지면은 답 없는 거지. 왜? 올라올 때 여기부터 바로 걸리거든요. 바로 걸려요. 살 찌는 건 쉬운데 살 빼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지금 슬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신용 물량이 늘었나 안 늘었나까지 보시면 되겠죠. 신용 물량을 보니까 미쳤어. 미쳤어.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햇빛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면 편안하다. 설령 비싸게 샀더라도 수익 내고 팔 수 있다. 근데 신용이 언제 늘어요? 신용이 언제 늘었어? 여기서 확 늘었죠. 어디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늘진 데부터 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늘어. 이건 뭐다?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 이렇게 거래 없이 떨어질 때는 세력이 파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나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세력이 나가면 거래가 늘죠. 응? 거래가 없는데 무슨 세력이 나가. 세력이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애매해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바이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막 해리스 막 이때보다 8월 여기가 9일 10일쯤이거든요. 이때보다 지금 트럼프를 더 앞서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래? 신용이 많이 늘어서 뭐 그렇다 맞겠죠. 신용이 많이 줄었나요? 조금 줄었어. 조금. 네. 애매한 거라 지금. 애매해 지금. 물리면 약도 없어.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매물대가 얼마나 세겠어요. 사람들은 야 이거 해리스 대통령 될 것 같은데 11월 달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이 쏘는 저기 미사일보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뉴스를 그렇게 신뢰하세요? 언론사를 그렇게 신뢰하냐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회사들이 기업 광고하잖아요. 기업들이 광고할 때 우리는 정말 깨끗해요, 정직해요라고 수백억, 수천억씩 쓰면서 광고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언론사하고 은행이에요. 자기들 정말 깨끗하면, 정직하면 우리 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라고 광고 안 하겠죠. 근데 돈 많이 들어가지고 광고하잖아. 지들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무튼 11월 달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김정은이 쏘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게 힘못 쓰는 거라 이게 벌써 매물대, 여기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양봉이 센 게 나왔거든요. 근데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끝이냐 모른다니까요. 왜? 계속해서 해리스한테 좋은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근데 보세요. 11월 달까지 계속 나올걸? 선거 끝날 때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이게 원래 해리스가 될 건데 트럼프가 뭐 어거지로 이긴 거나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끝까지. 옛날에 힐러리 때도 그랬거든. 똑같아요. 그때랑 복사판이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성 첨단 소재. 똑같죠. 얘가 더 무서워. 8월 12일 날 뽑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똑같아요. 또 태양을 그리시면 돼. 그늘진 데에서 신용이 팍 늘면서 급등 거래도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매물대가 여기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가 매물대가 엄청 세요. 막 귀찮게 막 이런 거, 이 매물대 차트거든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이걸로 보면은 매물대가 여기가 제일 많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말한 건 매물대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여기라고. 여기 매물대가 제일 많네요, 이걸로 보면은. 그런데 여기 깨졌는데 이 매물대 차트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 막대기가 제일 길잖아요, 이렇게. 매물대 여기 제일 많다는 거라.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매물대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고 그날 거래도 터졌어요. 세력이 들어왔는 줄 알고 봤더니 어머나, 세력이 아니라 신용이 들어왔네. 세력이 돈이 없어서 신용을 썼으면 천만다행인데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 매물대를 오늘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럼 뭐예요? 배에 구멍 난 거예요. 타이타닉처럼 그 침몰한 배 있잖아요. 네. 배에 구멍 난 거라니까. 아직 전초점을 안 깼는데요. 여긴 꼬리이고요, 상관없고. 매물대로 보면은 네, 구멍 다시 구멍 났다고 지금. 빨리 안 메꾸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이 이게 제일 무서운 캔들이. 조심하셔야 돼. 둘 중 하나예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앞으로 이제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대선판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불과 한 달 전에 트럼프가 총 맞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트럼프가 7월 중순쯤에 총 맞았거든요, 유세 현장에서. 그때 다들 뭐라 그랬어요? 야, 무조건 대통령은 트럼프다.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해리스래요. 그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언론사도 답답하지만 그 언론사에서 얘기해 준 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는 저는 더 답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공부에 한 맺힌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거기에서 서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서점이 가끔씩 나오는 뭐 책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서점이 없었어요. 왜? 왕들이, 조선 왕들이 책을 못 팔게 했거든. 영조대왕인 것 같은데? 영조가 영조니 정조야. 아무튼 영조 같아요. 책 파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책 파는 외판원들 싸그리 잡아갖고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책 유통시켰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일반적인은 공부를 못하게 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에 한 맺힌 게 난 그 영향도 크다라고 봐요. 조선시대 때 네. 그랬대요. 이거 야사가 아니라 정사예요, 정사. 네. 근데 어쨌든 네. 사람들이 너무 속는 것 같아요. 언론이 이렇게 바뀌면 왜 이러지 이상한데?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뉴스 보면서 해리스 관련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부터 해드렸잖아요. 저희 방에서 아까 화일약품도 저기 추천해서 매매했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다 수익 내고 나왔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 방에 그러면 해리스 관련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어요. 대마 쪽은 아니에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이제 그쪽 얘기는 오늘 안 해드릴 거예요. 해리스 관련주 중에 올라갈 만한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얘기를 하면 우리 종목이 들켜. 종목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얘기하면 들키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지. 관련주 검색하면 몇 개밖에 안 나오거든. 딱 보면 눈치 빠른 사람 알아요. 아, 이거 샀구나. 이러면.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돼. 배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빨리 메꾸면 상관이 없는데 안 메꾸잖아요. 큰일 납니다. 빨리 메꾼다는 뜻은 뭐냐?
빨리 양봉 나와서 감 올리면 돼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줄줄줄줄 떨어진다? 이제 문제 생깁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9월 10일 날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미국의 ABC 방송에서 대선 토론회, 마지막 대선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심 갖고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9월 10일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요. 해리스 관련주 정리해드리면 대마 쪽은 좀 조심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쪽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 얘기는 지금 방송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는데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부족한 거는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내일 목요일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바이오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이런 거잖아요. 자, 셀트리온이 항상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항상 대장 역할은 언젠가부터 셀트리온이 했었어요. 옛날에 한류 있죠, 한류. 한류 관련주 중에 대장 역할 항상 누가 했었죠? S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바뀌었어요. 셀트리온이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걸어볼까요? 네. 2008년도에도 막 이만큼 올랐고요. 하여튼 뭐 항상 바이오주가 막 크게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바이오였어요. 저기 셀트리온이었어요. 여기도 그래요. 2017년, 18년 이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여기 무시무시해요. 7만원 찍었던 게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30만원 넘었으니까 대박이죠. 셀트리온이 가면은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있어요. 신라젠. 이 당시에는 신라젠이 갔지. 지금은 뭐 꼴이 이런데 그때는 막 이만큼 갔어요. 6,000원짜리가 6개월 뒤에 9만원. 그리고 사장님이 팔아먹었죠. 대표가 주식을 판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없죠? 셀트리온 제약 이때 많이 가지. 2017년도에. 많이 갔어. 15,000원 정도에서 9만원까지 갔으니까 6배. 4개월 만에 6배. 이게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소형주 바이오주들이 많이 가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2년 뒤에 또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때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신라젠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갔고 시젠이라는 게 가요. 코로나 때 이제 진단 키트 여기 보시면 이만큼 갔죠. 시젠이. 그 외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또 뒤에 따라갔죠. 방산주 있죠, 방산주. 방산주의 항상 우두머리는 스페코였어요. 스페코. 근데 그게 김정일 죽고 나서 김정은으로 바뀌니까 종목이 스페코에서 휴니드 저게 빅텍으로 바뀌더라고요. 빅텍. 네,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을 보실래요? 셀트리온부터 봅시다. 셀트리온이 괜찮기는 해요.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냥 되게 심심해요. 그냥 그래. 허여멀건한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맹탕 같아요. 맹탕.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저희 때 군대 가면은 이제 밥이 되게 안 좋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된장국인데 이게 된장국인지 그냥 맹탕인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을 먹으라고 준 건지 사람 먹고. 일명 이제 똥국이라고 있어요. 똥국.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 뭔가 나쁘진 않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셀트리온 제약은 더 가관이에요. 바빠 떨어진다고. 합병 실패했죠. 정신없어.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다 못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뭘 보시면 되느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외국 맨 밑에가 외국인입니다. 빨간색 선 여기. 외국인에 의해서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앞전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 종목인데 이게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오늘 보면은 유한양행 20% 쫙 하고 뽑잖아요. 외국인이 파는 척 하다가 다시 사네요.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여기 이제 호재도 있잖아. 그죠? 처음에 호재 발표했을 때 안 가는 척 하더니 속인 것 같아. 열심히 가고 있어. 바뀌었다니까. 녹십자는 녹십자 주가 흐름인데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드렸지만 녹십자는 원래 셀티리온이나 뭐 이런 게 많이 가고 나서 뒤따라가는 끌려가는 종목이에요. 끌려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따지면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맨날 배운 게 뭐예요? 수동태, 능동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대장 역할을 먼저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뒤에서 끌려가는 거. 야, 너 왜 안 와? 너 바이오 아니야? 왔는데요? 따라와. 뭐 그런 스타일.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거래량도 되게 많고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대웅제약 오늘 7% 급등, 그다음에 대웅 여기도 3% 이런 식이에요. 종근당 뽑잖아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미약품도 잘 갔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기술 수출 그래가지고 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한번 뽑은 적 있잖아요. 2014년, 15년도.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달라요. 외국인이 지분을 늘리고는 있으니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지금 시세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이 많이 사놨다 최근에.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항상 셀트리온이 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을 때 같이. 근데 지금은 바뀌었네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녹십자 이쪽입니다. 이거를 오늘 왜 알려드렸냐면 최근에 급등했다가 떨어진 엠폭스하고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쪽을 그쪽은 그것만 보면서 에이씨 끝났어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크게 보셔야지. 그렇죠? 크게 보셔야 되는 거야. 오늘 여기 제약주 중에서 보면 현대바이오 반등 세게 나왔어요. HK 이노엔 세게 나왔고 시젠, 세니젠, 휴마시스도 반등이 좀 나왔고 6일 동안 빠지다가 이제 하락이 좀 멈춘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들었다 놓은 거 가지고 에이 바이오 끝났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형주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뭐가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지. 진짜 바이오 테마 장세는 언제 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대장주들 있죠? 대형주, 바이오 대형주들이 계속 가네? 사람들이 막 뒤늦게라도 막 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물리겠죠? 그럼 물린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사람들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로켓 발사하듯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주들이 들었다 놓는 거는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들었다 놓는 거는 뭐예요? 몸풀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 2014년, 15년, 2017년, 18년, 2020년, 21년 그때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3년 중인 것 같아. 2014년, 15년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3년 뒤인 2017년, 2018년에 많이 갔었고 또 3년 뒤인 2020년, 21년도에 많이 갔었고 그럼 지금 또 3년이잖아. 3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앞에서 한 2배 정도 올려요. 금방 다 떨어져요. 끝났나 보다? 아니었어. 근데 그때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테마주가 갈 만한 게 없을 때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개미들의 이제 대응은 늘 똑같았어요. 아유 가봤어요. 맨날 바이오 타령이야. 바이오에 미친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바이오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주를 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보다는 다른 테마를 더 좋아해요. 근데 바이오 테마 갈 때는 바이오를 꼭 해야 돼요. 왜? 얘네들 위주로 가고 다른 거를 들고 있다가는 굶어 죽거든요. 다른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바이오주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겨요. 내 거는 10% 20%씩 나는데 바이오 쪽은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줘요. 100% 200%. 세게 갈 땐 그렇게 가요. 지금 이제 들었다 오는 거니까 그렇게 큰 수익을 노리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치고 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는 사이에 훅 가요. 그 징조가 자꾸 보여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네. 지금 이제 바이오주는 어제 얘기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짧게 나중에 이제 이제 제대로 간다 쏜다 그러면 그때는 뒤에다 공 하나 더 붙일 생각으로 가면 돼요. 네. 수익이 많이 나겠죠. 순간적으로. 네. 그러려면 지금부터 몸을 푸셔야죠. 요즘에 낮에 유료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의 많이 합니다. 네.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네. 라이브 회원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거 말고 그 뉴스가 계속 나오죠. 딥페이크 관련주. 그거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딥페이크 관련주. 또 상한가 갔다가 이제 무너진 것도 있는데 상한가를 들어간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딥페이크 관련주하고 뭐 제약바이오주도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저출산 관련주를 얘기했던 거는 우리 회원들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하고 해리스 관련주를 아까 다뤘던 이유도 여기 무방회원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따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